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겐빌레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겐빌레아가 원명이고요. 부겐베리아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부겐빌레아를 길러보니까 제가 좀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영상에 조금 더 자세하게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 부겐빌레아는 더위와 습도에 강해서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폭풍 성장하며 잘 자라는데요. 직사광선과 같은 햇빛을 좋아하고 습도가 높은 것은 좋아하지만 적응되면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도 큰 무리 없이 잘 자라더라고요. 전에는 습도가 높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물그릇 위에 그 받침을 얹어 놓고 그 위에 얹어 두기도 했는데, 이것은 처음 꽃을 들이시고 처음 한 달간은 물 위에 그릇을 엎어놓고 그 위에 화분을 두면은 그 꽃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 이후 지나면은 적응이 돼서 그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 부겐빌레아는 덩굴 식물이고 통풍과 함께 그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 정도 병충해 방제만 잘하면 그리 까다롭지 않고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분갈이 할 때 배수를 좋게 분갈이 해주면 좋다고 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그 6대4까지도 제가 분갈이를 해줬었는데, 그렇게 해주면 한여름에 물이 너무 빨리빨리 말라서 매일매일 줘도 늘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6대4보다는 그 7대3이나 8대2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갈이 흙을 사셨다면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 배수축만 어느 정도 밑에 깔아 주신 다음에 쓰시면 되고요. 상토로 하실 경우에는 7이나 8 정도 하시고 나머지 알갱이 흙의 비율을 2나 3 정도 해주시면 적당하고 좋습니다. 겨울에는 최저 온도가 5도에서 10도 사이를 지켜주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잎을 후두둑 다 떨어뜨리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가 죽었었어요. 잎을 다 떨어뜨리고 제가 문을 열어놓고 그냥 재우는 바람에 베란다 관리할 때 그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저 온도가 5도에서 10도 사이여야 하는데 환기를 시켜놓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고요. 또 막상 실내에서 하면은 통풍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서큘레이터를 꼭 틀어주세요. 그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 꽃 피기 전에 주시는데 알비료와 같은 복합 비료를 한 달이나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 주시는 게 좋고요. 수용성 비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줬습니다. 그래야 꽃을 많이 피고 또 오래 갑니다. 다만 유기질 비료는 잘못 주시면 꽃을 피우지 못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주시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영양이 부족해 보이면 차라리 흙을 보태주시거나 그 꽃이 없을 때 분갈이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이리저리 옮기면 잘 자라지 못하니까 개발선인장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았으면은 되도록이면 한 곳에 쭉 놓고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꽃 피우기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꽃 피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꽃 피우기는 첫째, 그 햇빛과 시간 강도, 빛이 강해야 그 꽃도 피울 수 있고 많이 피고 꽃색도 짙어집니다. 옥상 같은 데가 있는 분들은 가장 키우기가 좋겠죠. 그리고 노지라도 그 햇빛이 제대로 안 들고 그늘이 지는 경우에는 꽃이 안 피운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최저 온도는 15도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하니까 겨울에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화분에 심어 주시거나 좀 다른 방법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기질 영양제를 절대 주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꽃을 피우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알비료와 같은 복합 비료는 소량을 봄, 가을에 한두 달에 한 번씩 주고 꽃망울이 생기면은 그때는 액체 비료, 개화 촉진제를 연하게 타서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기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해주세요. 한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 정도는 미리
병충해가 생기기 전에 방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길게 기른 그 나무는 저도 그 일부 몇 송이만 피우고 제대로 못 피워서 결국은 그 기다리다 조금씩 가지를 잘라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길게 자란 아이들은 그 결국은 꽃을 보기가 어렵고, 특히 실내에서 기른 아이들은 몇 송이 피우지 못하고 한 해를 지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이 지고 난 이후에는 가지치기는 필수입니다.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주시고 또 물말리기를 연거푸 이렇게 이어서 해주신다면은 꽃을 1년에 두세 번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또 관리에 따라서 그 나무 크기나 줄기에 따라서 그 3번까지도 지금 본 것이 있고, 그 한 번만 피고 한 번도 제대로 못 피우고 몇 개만 그 꽃을 피운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치기에 따라서 그 아이들 그 성장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해주시면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꽃을 피웠다고 해도 관리를 잘못하면 꽃이 금방 후두둑 떨어지고 그 시원찮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오래 보려면 물을 첫째 말리지 마시고요. 그때부터는 늘 그 흙이 촉촉하게 잘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세찬 바람이 부는 곳에 두지 마시고요. 또 비가 오는 날은 비를 맞추면 그냥 그대로 사그라들면서 꽃이 지고 피어나려고 했던 아이들도 그냥 사그러드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째는 살짝만 스쳐도 떨어지니까 건드리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삽목도 굉장히 쉬운데요. 이게 아무 때나 한다고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본 바로는 봄 그 4월이나 5월 사이와 가을에 9월, 10월 초 중순까지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 뭐 11월 중에도 삽목하면은 실내에서는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 삽목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마디 잘라서 물꽂이 했다가 심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조금 가지가 많이 생겨서 긴 아이도 물꽂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자른 아이들만 이번에 삽목하는데요. 요 자세히 보시면 캘러스가 형성됐습니다. 저 하얗게 희끗희끗하게 보이고 오돌도돌한 아이가 캘러스인데요. 캘러스가 생성되면은 이제 뿌리도 문제없이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긴 가지는 좀 더 뿌리가 나올 때까지 놔두고 좀 짧은 가지만 지금 녹소토나 상토에 심어 보려고 합니다. 긴 가지는 좀 뿌리가 나온 다음에 심는 게 안정적일 것 같아요. 잎이 없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잎이 두세 장은 있어야지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 물을 주시는데 한 1cm 전후로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0, 오늘이 11월 25일이에요. 2달 정도 됐고요. 이제 뿌리가 잡히는 느낌이 들어서 정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피가루 좀 섞어서 구멍을 뚫어서 최대한 뿌리를 다치지 않게 물을 약간 뿌려서 그래야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편하고요. 제가 지금 또 한 손으로 해서 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시고 캡을 씌워주시면 좋습니다.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씌워주시고요. 흘러나온 물은 20-30분 후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부겐베리아 삽목인데요.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지대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삽목이가 이렇게 꽃을 피워서 제가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작은 아이도 꽃을 피웁니다. 꽃눈이 생기면은 잎끝이 붉게 물듭니다. 이런 식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은 물을 조금씩 늘려주세요. 그리고 계약 촉진제도 서서히 타서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햇볕과 물인데요. 물은 꽃이 피어 있을 때는 늘 촉촉하게 흙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평상시 꽃이 없을 때는 말리듯이 키워주셔야 꽃을 다시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개화 촉진이 되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겐빌레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